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대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같이 짚어보고 제 의견 전달해 드리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좀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전세가 10년 6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뭐 몇 년 만에 하락, 뭐 몇 등분, 몇 퍼센트 하락 이런 거 저는 잘 안 보고요. 좀 뭐라고나 할까요?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서 비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일단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이 여러분 국민들 자산의 80%를 넘어서요. 뭐 통계 기관마다 얘기는 다른데 거의 평균 내면 80%될 거고요. 좀 높게 잡는 데는 85%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람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이 없는 분도 계신데 주택이 있는 사람은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핫이슈란 뜻이에요. 이게 기사화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오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자극적으로 쓰나라는 내기가 암묵적으로 없지 않아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지난 한 10개월 동안에 하락 관련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고 한 언론사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팅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하락거래, 실거래가 뜨면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조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단지의 실거래가가 얼마가 떴는지 그 등기 때 보고 기자한테 알려주는 알바생을 뽑아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물론 상승일 때 또 다른 거 하겠죠.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돈을 버는 게 언론사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자극적으로 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대구 아파트가 폭망했다거나 앞으로 살아날 수 없다거나 지금 가면 헐값에 살 수 있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 대구 아파트가 지금 좋냐? 최악이죠. 진짜 안 좋아요. 대구 아파트가 정말 과대낙폭을 제 의견이에요. 과대낙폭을 보이면서 인천이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천까지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시장 분석이 쉽지 않은 시점이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부동산 지인인데요. 이게 대구예요. 대구고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초록색 선 있죠, 여러분. 제 커서에 맞는 이 초록색 선. 그리고 이 주황색 선. 이게 지수예요. 지수인데 오늘은 지수 여기 부동산 지인이 지수 만드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엔 좀 복잡하고 찾아보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기 언덕백이 있죠. 지금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격이에요. 분홍색이 전세가예요. 이 언덕선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밑에 지울 수 있거든요. 시장 강도를 지울게요. 남잖아요. 파란색 언덕이 매매가, 분홍색 언덕이 전세가, 그리고 여기 지그재그 이게 거래량,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 요게 입주 물량이에요.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임의적 계산식으로 만든 적절 공급량이에요. 빨간색 선보다 파란색 칸이 위에가 있다. 공급이 더 많은 거고 빨간색 선보다 파란 칸이 아래에 있다. 공급이 적은 건데 이 수요는 분위기에 따라서 대외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세계에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왕이 되어야 맞습니다. 공급은 데이터로 알 수 있지만 수요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 폭락도 나타나고 이럽니다. 밑에는 미분양이에요. 보라색 선이 일반 미분양, 그리고 회색 선이 가장 무서운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가격이 쭉 빠지고 있고요. 정말 심해요. 가면은 공포 매물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점 대비 한 60%그 이하로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가 워낙 다양하고 이 대구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덜 했었는데 요새 몇 건의 매물이 정말 급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전세가도 못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서 커플링 현상이 있는데 보시면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랑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고 끝에 잘린 건 통계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입주 물량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미분양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 건이에요. 악성 미분양은 234건. 악성 미분양은 별 의미가 없는 단지들인데
미분양에는 조금 의미 있는 담지들이 포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미분양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미분양이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오는데 4만 건대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미분양이 2만 1,500까지 올라갔었고 중공후 악성 미분양이 어디까지 올랐었죠? 12,000. 중공후 미분양이 12,000이에요. 중공후 미분양이 12,000, 13,000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 13,000채의 아파트가 빈 거예요. 그냥 시장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점차 조금씩 올라갔었죠. 왜 이럴까요? 요건 보시면 나중에 이건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약간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시장은 정부가 좀 가능하면 좀 풀어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선거철, 특히 전국적으로 중요한 선거철이 언제인지 이런 걸 두루두루 따져보시면은 2009년도쯤에 규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두루두루 보시면 이때 좀 정치적으로 그리고 규제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건 공급량도 많고 미분양도 많았는데 시장은 차분히 조금씩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쭉 가서 여기 입주가 많죠. 이때는 꼬꾸라졌었어요. 그리고 또 입주가 많으니까 꼬꾸라졌는데 보시면 꼬꾸라진 시점이 입주가 폭발적으로 많은 시점이 아니에요. 다만 거래량이 폭감한 시점이죠. 보이시죠? 내려갔고 거래량이었고 내려갔고 거래량이었고 보시면은 대구는 입주 물량이랑 철저히 비례한 게 아니라 이게 거래량이 일정 이하로 내려오면은 힘을 못 써요. 왜냐면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정해져 있거든요. 대구는 알부자가 진짜 많아요. 역사적으로 진짜 알부자가 많습니다. 현금부자, 알부자. 근데 어쨌건 인구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정 이하로 내려왔다는 건 사람들이 안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희마리를 못 쓰는데 요번에도 거래량이 빠지면서 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대구가 그나마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구가 입주 물량이랑 그리고 시세가 그나마 제일 많이 커플링이 됐던 곳인데 대구는 예전에 입주 물량이나 악성 미분양이 있어도 시세가 점차 회복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란 게 아니. 지금이랑 다르죠. 2008년도 이후니까 이때 아시겠지만 금리를 확 내리고 막 이런저런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시세가 회복이 됐었고 쭉 가다가 입주 물량이 있어서 꺾였다가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 살아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꺾이고 있는데 문제는 입주 물량에 비해서 너무 일찍 많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리면 너무 주식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선반영? 과대 낙폭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엑셀 갖다 데이터화 시키시면은 이 넘버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버링만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마치 기계적인 방정식을 얘기해서 제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저는 그게 싫거든요. 맞지가 않아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지금 데이터를 따졌을 땐 과대 낙폭이 맞아요, 여러분. 가격이. 특히 급급급매, 던지는 매물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간 거냐면은 국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잖아요. 2008년 이후.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었어요. IMF 때 이 정도 내려갔어요, 여러분. IMF 터졌을 때. 중개사님한테 직접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한테. 동네마다. IMF 터졌을 때, 여러분. IMF가 터지고 한 10개월 정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1년은 안 됐고 한 10개월 정도 지옥이 펼쳐졌었는데 그때 이 정도로 빠졌다고 하세요. 차이점이 있다면 많이 올랐다가 내려간 거고 그때는 이렇진 않았다는 건데 어쨌건 간에 모든 사장님들이 지금 약간 절망하셨죠. 과대 낙폭이란 건 인정하시면서도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미래를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외 여건이나 사람들이 지금 금리에 되게 민감해져 있어요. 금리의 불확실성,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 전세를 선택하는 것도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오지만 월세 시장으로 사람이 가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수요가 안 움직이는 동결된 상태에서 입주 물량까지 있으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시장은 이게 내려가더라도 하방 경직성이란 게 있어요. 이 재산권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 하방 경직성에 1차적으로 전세가를 많이 보는데 전세가도 빠지고 있는 건 맞는데 얘네가 계속 무한정으로 빠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있기 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입주 물량이 있다고 더 쭉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좀 더 빠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심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입주 물량이 있음에도 제가 아파트를 산 거는 이 당시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 있을 때도 움직였던 곳을 고른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외 여건이랑 분위기랑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저도 어떻게 되는지 제 물건을 보면서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대구의 아파트를 예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산 이유는 저도 노리는 바가 있고 4년 이상을 가져갈 의지가 있고 제가 예전에 봤던 시장의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 시장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겹겹이 쌓여 있고 이번에 규제에서 풀렸다고 하지만 거래량은 좀 늘고 있어요. 가보시면. 거래량은 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급급급매, 던지는 매물, 정말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 대구에 좀 한두 채 더 사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이 좀 사고 있는 거지, 시세가, 그래프엔 좀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는데, 시세를 바꿀 정도의 거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제가 봤을 때, 그래프로,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더 안 좋아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땐 일부분이 선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반영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은 지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작동해서 어느 정도는 낙폭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시겠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조치나 아니면 뭔가 미분양에 대한 완화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경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빠지기에는 월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있는 것만큼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밑에서 좀 버티는 구간이 나오고 그 이후의 시장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 집 마련하겠다, 집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뭐라고 조언을 못 해드려요. 왜냐면 저는 왜냐면 가면은 지금 이 가격에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지금 내려간 이 시세에 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압도적으로 싼 매물들이 있어요. 왜냐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 분들은 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매물을 어디 있습니다. 가서 얼마에 사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전 마진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도 미래 시장에 대해서 너무들 불안해하시고 입주 물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박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이밍에 대구에다 내 집 마련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특정 매물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건 괜찮다고 봐요. 사고 버티면 되니까. 왜냐면 평균 집을 사시면 거의 10년 가까이 가지고 가잖아요. 8년 이상.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세를 단기적으로 본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대구시장에서 직접 확인한 급급급매가 입주 물량이 많다고 더 늘어날지는 전 모르겠거든요. 그 정도로 싸요. 대구는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멘탈 나간 기간이 옛날엔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이런 매물들이 있어봤자 반년을 못 넘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너무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원리 원칙상 하락했을 때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내 집 마련 채 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입주 물량이랑 미분양 물량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제 영상만 보고 대구의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타이밍은 지켜보시는 게 맞고 시장에서 뛰신다면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내려간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한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영상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은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같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